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공채연님, 네, 김민선님, 김재영님, 네, 박상은님, 네, 박준환님, 네, 이건우님, 최서연님, 최용현님, 한주영님, 자, 정수, 논리,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객체를 만들고 값을 저장하고 출력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한번 끊으셨어야 돼요. 자, 제가 이걸 왜 끊을까요? 일단 만들어야 뭔가를 저장도 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그냥 끄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할 거고요.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저는 이거를 자, 지금 우리가 정수, 논리,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배열 객체를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 다른 타입 3개로 이루어진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배열 객체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전에 했던 것처럼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제가 홍길동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각각 정수, 논리,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설계도를 작성을 한 거죠, 저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펄슨이라고 하는 변수를 홍길동 설계도로 만들어진 객체랑 연결할 펄슨이라고 미래 예언을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홍길동과 이 펄슨 이 두 문단? 두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펄슨의 운명이 정해진 거죠. 얘는 이제 홍길동이랑 밖에 연결이 안 돼요. 홍길동 객체랑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지금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지금 이런 거 넣으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되죠. 지금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얘랑 연결을 할 건데 얘로 만든 객체랑 연결을 할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얘로 만든 객체를 연결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지금 이렇게 써줌으로써 이 펄슨이라고 하는 변수의 운명을 지금 정해놨고요. 얘를 연결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돌아다녀 보니까 다들 잘 하신 것 같아요. 시각화까지도 잘 하신 것 같고 내용도 잘 작성을 해 주셨는데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자, 이렇게 하고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자, 펄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있고요. 홍길동 객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는 펄슨이고요. 얘 타입은 홍길동이죠. 그리고 얘는 홍길동 객체인 거고요. 자,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안에 리모컨이 있겠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변수한테 주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홍길동은 누구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여기 설계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를 보니까 공간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공간은 지금 age라고 하는 이름과 is married 있는 거고요. 얘는 name이죠. 이 각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거 시각화가 끝난 거죠. 이 상태에서 값을 저장을 해야 되고 출력을 해야 돼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점 찍어서 리모컨 작동시키면 여기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들 나오죠. 여기다가 놓고 점 찍어서 여기다가는 놓고 여기다가는 필동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우리가 한 작업이 요 안에 22 여기 false 그리고 여기에 길동 이렇게 값 넣어준 것까지 한 거죠. 리모컨 클릭해서 접근해서 값 넣고 클릭해서 접근해서 값 넣고 클릭해서 접근해서 값 넣은 거죠. 지금 여기까지예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출력도 해야 돼요. 출력할 때 이거랑 요거랑 요거랑 셋 중에 뭐라 그랬죠? 예, 첫 번째 거라 그랬죠. 이렇게 다 써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넣은 이 값들 출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다 잘하셔서 네, 이거는 문제없이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저희 변수 정해줄 때 네. 펜스하고 스트링 그런 걸로 정했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정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정해준다고요? VAR. 아, VAR이요? VAR은 자바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VAR로 변수 선언이 안 됩니다. 선언이 돼요. 네? 선언이 되던데. 된다고요? 인텔리지에 선언이 돼가지고. 아, 인텔리제이에서 자, 지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자바가 뱉어주는 오류를 자, VAR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타입이래요. 원래 자바에서는 얘가 안 됩니다. 그 VAR과 LET 이런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변수 선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자바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그거랑 그 뭐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스트링 그리고 이제 뭐 정수들 분린 논리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의해서 쓰는 이런 객체들 그리고 뭐 자바가 기타 등등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애들은 쓸 수 있는데요. 이거 VAR이랑 LET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바는 그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할 때 그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를 타입으로서 정해주고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게 필수예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 때 그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게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좀 관대해요. 일단 변수를 선언하는 그냥 그 선언부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걔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뭐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갑자기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얘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 VAR이라는 게 뭐 타입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변수, 베리에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차이가 좀 있는 거라서, 네. 인텔리제이에서 선언이 되는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인텔리제이를 많이 써본 건 아니라서. 네. 일단 자바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네, 저희가 출력까지 했고요. 이거 몇 가지만 더 해보고 넘어가죠. 자, 전 시간 마지막쯤에 이걸 했었어요. 지금 이 코드상에서 객체는 몇 개죠? 그쵸? 3개죠. 그러면 얘를 다시 돌려놓고 이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 하죠. 네. 자, 이렇게 했어요. 객체 몇 개죠? 2개죠. 이거 시각화하면 다시 그리죠. 자, 펄슨 홍길동 객체, 그리고 홍길동 객체 하나 더. 그래서 얘 홍길동 타입의 펄슨이고요. 여기는 홍길동. 그리고 홍길동에는 방 공간 3개 있어서 각각 AG, 이스메리드, 네임 있는 거고, 리모컨 있는 거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홍길동 객체죠. 그리고 리모컨 있고, 방 3개 있고요. 얘도 AG, 이스메리드, 네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위에 거랑, 잠시만요. 네, 다시 볼게요.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네, 뭔가 변수에다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해주냐 못 해주냐의 차이였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얘도 리모컨이 있기는 하잖아요. 디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를 독단적으로 이제 조작하는 이런 거는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수의 리모컨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우린 얘를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변수에 담잖아요. 담아서 리모컨을 조작하죠.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요. AG 하나만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러고 나서 제가 얘를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 값을 알고 봤더니 홍길동이 이제 22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둘 다 나오죠. 위에서는 22가 나오고 바꾸고 나서는 3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연결된 리모컨이 연결된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조작해서 이 방에 접근해서 값을 넣은 상태로 다시 또 눌러서 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누르고 또 접근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요. 몇 번이고 횟수는 상관이 없어요.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얘만 가지고도 뭔가 우리가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이 아니라 얘를 직접 조작을 해야 돼요. 한 번밖에 못 해요. 우리가 변수에 리모컨을 담아서 변수에 있는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는 거는 몇 번이고 계속 클릭을 할 수 있거든요. 같은 버튼도 아니면 다른 버튼도. 근데 이렇게 객체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한테 뭔가 직접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얘는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를 적어줬어요. 뭘 해? 라고 적어줬어요.
그럼 이거 한 번 하고 더 이상은 얘를 못 써요. 딱 한 번 일회성을 위해서 하는 애예요. 얘한테 일을 시킨다라는 건. 그게 이유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에러가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 건데, 자, 이게 왜 되는지는 나중에 좀 더 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객체, 얘는 1번 객체고 얘는 2번 객체라고 할게요. 2번 객체한테 어떻게 하면은 2번 객체한테 AG한테 접근해서 다시 값을 바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리모컨 동작시켜서 접근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얘도 이렇게 해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접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뭐죠? 네? 네, 객체가 아예 새로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 객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 전에 있던 2번 객체랑 3번 객체 다른 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처리를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서드를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한 번만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뭔가 값을 저장하고 변경할 때는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아예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이제 함수, 메서드에 대해서 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수를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라는 건 어떠한 기능을 실행하게끔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바탕화면에 새 폴더 하나를 만들고요. 자, 여기를 뭐 AG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다가 뭐 22라는 걸 저장하고 껐어요. 그럼 얘 들어가면 22 남아있죠. 지금 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 파일은 이제 어떠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파일인 거죠. 이게 이겁니다. 변수. 어떠한 값을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변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함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ntroduce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뭔가가 실행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라고 이제 말씀을 일단 드려놓을게요. 얘는 뭔가 실행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능을 이제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명사와 동사의 차이죠.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값이, 데이터가, 얘는 명사적인 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동사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함수에는 뭔가를 수행할, 행동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된다. 변수는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인 거고. 자, 그러면 지금 텍스트가 여기서 변수로 이제 치환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방금 했잖아요. 텍스트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introduce는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텍스트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네, 우리가 설치한 수업 중에 설치했던 JDK예요. 여기만 들어가도 bin 들어가면 이거 보이시죠? exe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exe.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실행 파일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introduce라고 하는 이 친구를 메서드로 쓸 거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파일로 쳤을 때 exe가 돼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를 동작하고 실행시킬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할 거니까. 그럼 단순히 저장의 목적이 아니라 기능을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exe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주면 모양이 또 바뀌었죠. 지금 이런 거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함수, 메서드, 함수랑 메서드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고 그 두 개 같은 의미인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실제로.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겠죠. 얘는 외워두세요. 자, 제가 지금 void라고 하는 걸 하나 적었고요. 그리고 나서 introduce라는 이름을 적어준 상태로 소괄호를 해주고 중괄호로 열고 닫았어요. 이게 메서드의 기본 형태예요. 함수의 이 introduce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introduce는 무슨 뜻이죠? 자기소개죠.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소개를 하려고 제가 이 제목을 introduce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고, 만약에 여기를 뭐 run 했어요. 달리다겠죠? 달리게 하기 위해서 run을 써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놓은 것 뿐이고, 이제 나머지 void랑 이런 소괄호, 중괄호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메서드는 이렇게 만든다. 메서드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void 이름, 소괄호, 중괄호.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건 이 이름. 그리고 나중에는 이 void도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 형태다. 이게 기본 형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서드 함수는 뭔가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실제로 동작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저는 22살 이웃인 홍길동입니다 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력문 하나를 적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뭐 코드 안에 출력문 이런 거 적어 놓고 실행시키면 이거 출력됐죠. 자, 얘네는 지워놓고 출력을 해보면 안 나오죠. 지금 이거 왜 안 나올까요? 간단해요.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 안에 이런 값을 넣고 있죠. 객체에 이런 변수는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값을 별도로 넣어줬어야 되죠. 그죠? 이 메서드는요, 그 설계도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까 시각화를 했던 거를 보면 얘로 그냥 볼게요. 요 위에 있는 걸로 여기를 보면 요 밑에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가 또 생긴 거예요. 얘도. 그래서 여기에 introduce 하는 애가 존재해요. 이 객체 안에 설계도에 추가를 했으니까 객체에 추가가 됐거든요. 자, 근데 왜 출력이 안 되죠? 객체에 들어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버튼 눌러서 얘를 실행하라고 한 적이 없죠. 우리가 이 변수 공간들 객체 만들어주면 있는데 여기다가 버튼 눌러서 뭐 넣어 라고 안 하면 여기 값 들어있을까요? 기본값, 디폴트 값 들어있겠죠? 그 타입에 맞는 기본 그 디폴트 값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리모컨을 클릭해서 접근해서 뭔가를 넣어 라고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죠. 버튼을 눌러서 얘한테 접근을 해서 너 실행돼 라고 명령을 해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점 찍어서 리모컨 조작 누르면 여기 중간에 있네요. 여기 introduce 우리가 만든 얘가 들어있죠. 얘도 리모컨 동작 리모컨 버튼 눌러서 실행하게 할 거니까, 동작시킬 거니까
점 찍어서 버튼 눌러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요,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잘 나오죠. 그리고 얘가 여러 번이면 여러 번 잘 나오죠. 한 번 실행시킬 때마다 얘는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run 또 예시를 하나 들어드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run은 달리다니까 그냥 달리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자기소개 한 거고요, 달리기 한 거예요.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바뀌면 먼저 실행된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프로그래밍은 위에서 아래로 간다 그랬어요. 얘가 위에 있고요, 얘가 아래 있죠. 근데 얘를 먼저 실행시켰죠. 그러면 그냥 얘부터 하는 거예요. 실행시킨 순서, 얘가 가지고 있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자기소개를 먼저 할 거라면 이게 맞는 거죠. 달리기를 먼저 할 거라면 이게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자, 이런 게 있고요. (1, 2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화면상에 객체 몇 개예요? 2개죠. 객체 2개예요 지금. 그리고 각각 객체에 데이터를 다르게 넣고 있죠. 그쵸? 이거를 또 도식화를 해보자면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introduce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 거죠. 똑같은 틀로 만든 거니까. 자, 그리고 run도 하나가 있네요. run은 뭐 다른 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run, 얘도 run. 이렇게 지금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는 두 객체가 있어요. 얘는 1번 객체고 얘는 2번 객체로 할게요. 자, 1번 객체한테는 22 펄스 길동을 넣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2번 객체한테는 33 트루 길동 3을 넣고 있죠. 그리고 변수 하나가 또 추가가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거 리모컨 얘도 있을 거고 연결되는 거고, 얘는 펄슨 2죠. 얘는 1이고 얘도 홍길동이고요. 자, 여기 버튼 클릭해서 이거 값들 다 넣었고, 여기 버튼 클릭해서 이거 값들 다 넣었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자, 여기 얘네 둘, 1번 객체랑 2번 객체, 얘네 둘은 뭐 보고 만들어요? 그쵸, 설계도 보고 만들죠. 네, 똑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요. 같은 틀이에요. 얘네들은 붕어빵 1, 2고요 얘는 붕어빵 1, 2를 찍어낸 틀이죠. 그래서 완벽히 서로 다른 객체로서 존재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구성이나 모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각각 다른 변수한테 리모컨을 연결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애가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얘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얘는 절대로 얘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더 확인을 할게요. 아까 제가 철수 0이 클래스 2개 만들어서 했었던 거 혹시 잠깐 기억나실까요? 클래스는 하나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얘 지금 왜 안 되죠? person1이라는 변수는요, 홍길동 설계도를 보고 만든 홍길동 객체랑만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예언을 해놨잖아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여기 끊어서 얘의 운명을 지금 정해준 거라고 했었죠. 근데 다른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김철수는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얘랑 꼭 매칭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줄. 얘도 똑같죠? 펄슨 3이라는 거, 홍길동 설계도 보고 만든 홍길동 객체랑만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운명을 정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뭔가를 넣고 있어요. 근데 에러 없죠. 이거 왜 에러가 없을까요? 네, 펄슨 1은 그러니까 얘가 펄슨 3이 홍길동 객체랑만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펄슨 1 뭐예요? 홍길동 객체랑 연결돼서 리모컨 받은 애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펄슨 1에 지금 들어있는 건 뭐예요? 이게 펄슨 1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죠? 네, 홍길동 객체, 나랑 연결된 홍길동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들어있죠. 그럼 지금 펄슨 3이 전달받는 건 뭐예요? 네, 이 리모컨 전달받는 거죠. 자, 이것도 시각화를 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펄슨 3 하나가 생긴 거죠. 여기 P3. 그리고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 이 리모컨, 여기 있는 이 리모컨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펄슨 3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객체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펄슨 3도 똑같이 2번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볼게요. 자, 이러면 화면상의 객체가 몇 개죠? 3개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객체 하나가 더 생긴 거고, 얘도 이 홍길동 객체랑 똑같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모컨도 있고, 방 3개 있고, 기능 2개 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자, 얘가 3번이에요. 펄슨 3은 3번을 건드릴 수 있나요? 못 건드리죠? 연결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펄슨 3번 객체를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변수랑 연결된 리모컨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방식대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렇고, 또 자, 이것도 한번 할게요. 자, 아까 요거 할 때 펄슨 1이, 얘가 이제 펄슨 3이 홍길동 객체랑만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펄슨 1이 이미 그렇게 연결된 애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던 거죠. 그러면 이러면요,
지금 더 이상 펄슨 1은 홍길동이랑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이 아니잖아요. 그 변수가 아니죠. 여기 안 된다고 하고 있죠.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10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WB는 10.5 이건데 여기다가 B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타입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자바는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안 맞는다 라는 에러를 뱉어줘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은 김철수는 홍길동이 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지금 펄슨 1이 김철수 객체랑 연결된 애고 펄슨 3은 홍길동 객체랑만 연결이 돼야 될 애니까, 그래서 지금 둘이 타입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연결해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타입을 펄슨 3의 타입을 김철수로 바꿀래, 아니면 펄슨 1의 타입을 홍길동으로 바꿀래 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얘는. 자, 근데 제가 이 해결책 보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제시한 해결책이 무조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거 말씀드렸었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말씀을 안 드렸었나 보네요. 그러면 자, 자바가 에러를 뱉어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요. 근데 여기 해결책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할 거예요. 근데 하나만 있을 때도 이게 무조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 있을 때도 그 중에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스스로가 이해하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여기 나온 해결책들로 어떻게든지 해결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다른 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나온 거를 무조건 자바가 이거 알려줬으니까 이걸로 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게 나한테 지금 적용해도 되는 그 해결책이구나 라고 하면 요걸로 해결을 하면 쉽게 해결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해결책은 나랑 안 맞아 하면은 이건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여기 퀵픽스 있으니까, 퀵픽스라는 건 뭐죠? 빠른 수정이죠. 빠른 수정. 이게 자바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수정해서 에러를 없앨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죠? 마우스 올렸을 때 F2 누르면 이거 고정되는 거. 이거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고 좀 더 복잡한 작업들을 할 때는 이거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얘가 많은 것들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정답이 없다 판단했을 때 여기 있는 걸로 안 되겠다 하면은 이걸 이제 못 쓰니까 그냥 그땐 내가 만들면 돼요. 정답으로 고치면 되고. 자, 그리고 자, 이거 하나를 또 볼게요. 자, 지금 메서드를 introduce, run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죠. 이거 각각 이만큼씩이 하나예요. 좀 중괄호 열고 닫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잠깐 지울게요. 이거 실행시키면 이 메서드들 실행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아요. 지금 펄슨 1이랑 연결된 객체랑 펄슨 2랑 연결된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죠. 완전히 다른 객체인데 왜 이 결과값이 똑같죠? 네, 우리가 메서드에 이렇게 출력하려고 그냥 박아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뭔가 이런 변수들을 사용해서 값을 변하게끔 해주면 여기서 실행될 때는 그 변수 값대로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실행될 때는 여기 변수 값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이것도 좀 뒤에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할게요. 자, 제가 메서드 함수는 뭔가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뭐 소괄호 때문인 것 같으면 소괄호도 지워보고, 가능할까요 이거?
우리가 만든 함수 introduce랑 run은 뭔가를 저장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구조는 지금 변수에다 뭔가 값을 저장할 때 쓰는 방식이죠. 대입연산자 넣겠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건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는 동작을 해야 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얘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실행문이에요. 함수 실행문. 그래서 내가 뭔가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쓸 거면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소괄호가 있고 여기도 소괄호가 있는 이유는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4개 변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는 올려놨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차차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객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얼추 다 다룬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가지고 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을 익히고 나서 이 개념을 가장 빨리 숙달하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이제 혼돈이 올 거예요. 그때 잘 바로잡아 주시면 돼요.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잘 바로잡아 주시고 복습. 솔직히 조건문 반복문 때는 복습 좀 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함수, 객체 이쪽은 복습 너무 중요합니다. 얘는 응용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쓸 수 있는 방향성이 되게 다양한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꾸준히 안 해주시면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져요.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고 내가 응용까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반복된 연습과 계속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열심히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